1시간 빠른 시사 정보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상민 국회의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와 최고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새누리당 소속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자,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김기춘 비서실장도 유임이 됐고요. 그러면서 혁신과 인적 쇄신에 대한 그리고 또 국민들의 어떤 책임의 요구에 대한 요청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과 이제 청와대 거대에도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공감하고 이를 대변하는 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국민 편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더 대변하고 또 잘못된 기득권과는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의원치고는 잘 믿어지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의 어떤 국민의 일상의 자리들, 회식 자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또 밥을 먹고 술자리를 가면 이보다 더 심한 얘기가 나오죠, 사실은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과 그 전에 인적 쇄신에 대한 바람에 대해서 계속 청와대 당정청에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요. 과연 국민의 소리를 당정청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의 요청과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그런 어떤 요청들에 대해서 이번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허탈감을 넘어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어안벙벙한 상태인 거죠. 저는 이 변화와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아직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있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도 이제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가 혁신을 벌이고 기득권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셨는데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왜 정부에게 이번 박근혜 정부와 또 새누리당에게 2012년에 국민이 큰 권한의 기회를 줬을까요? 그거는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원해서 그 대한민국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을 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라고 그렇게 권한을 준 거죠. 네. 그런데 기득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권한의 확대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지속을 원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에 어떤 핵심적으로 국민의 어떤 비판과 또 쇄신에 요구된 부분이 아주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또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또 시대 정신의 반영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돼 온 겁니다. 그래서 예. 인사 시스템이 계속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과 마음들 반영되지 않다고 국민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한 거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 예. 기득권의 특징은 남에게 먼저 변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혁신이죠.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가 먼저 혁신하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를 갖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국민의 입장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게 기득권이죠. 자, 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부분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이 이제 혁신이다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모든 것은 대상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 마음에 들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도 다 지적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먼저
변화의 시작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되돌리는 것은요, 혁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뼛속 깊숙이까지 정말 당정청,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 총리, 정부 다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국민이 언제 신뢰를 했고 또 선택을 해줬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2012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2년 한나라당이 엄청난 위기를 삼고 있다가 새누리당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20대 비대위원도 선정하고 그리고 또 호남 소외됐던 호남 그리고 또 골목길에서 어렵고 고통당했던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경제 질서 만들겠다고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주겠다고 대통합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행보 보였죠. 네. 그리고 또 공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혁신적인 것들을 하면서 탈북민 공천도 하고 또 이주민, 이자스민 같은 분도 공천하면서 변화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인적 쇄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기회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고 약속했었던 정치 쇄신, 공천 혁신, 경제 민주화, 또 서민의 입장에서 싸우는 그런 어떤 대통합 이런 거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 약속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 눈에 볼 땐 다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때 2012년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혁신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대안은 나왔고 그때 그 대안에 대해서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혁신해낸다면 다시 국민들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식과 수준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대단히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새누리당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변화의 물결을 쭉 이제 이어왔었어야 되는데 그 네. 물결이 멈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지만 소수의 어떤 그 그룹들이 어떤 국민의 행복을 열어가고 주는 막대한 권한을 독점하는 데서 비롯된 거죠. 소수의 네. 그룹이라면 뭐 누구를 좀 지칭하시는 건가요? 뭐 지금 집권 이후에 당 지도부 그리고 원내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정청에 있는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새누리당의 정치가 사라졌죠. 하청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어떤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오다 내리면 그대로 따라하는 착한 정치인들이었어요. 예. 하지만 국민이 보기엔 나쁜 정치죠. 네, 그리고 정치는 시끄러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여러 가지 지역, 세대, 각 어떤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격전에 토론을 하고 거기서 또 용광로처럼 융합이 되고 그래서 한 뜻으로 모아진 것이 청와대에게 전달되어지고 국정에 전달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그 당과 청이 함께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새누리당이 당내에서는 좀 혁신을 위해서 새바위 이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이준석 위원장을 앉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큰 노력의 어떤 일환의 시작이 출발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혁신과 개혁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국민의 민심과 생각의 중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마음에 진심을 두고 그 권한을 사용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예. 그래서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민의 민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지 어떤 쇼적인 형태로 진행되면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뭐 이준석 우리 전 비대위원장 아주 나이는 연배는 어리지만 네. 어떤 국민의 시각 속에서 아주 날카로운 어떤 그동안의 분석과 비판도 해왔는데요. 또 당에서도 어떤 급박하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면서
또 응원하는 입장 속에서 혁신을 계속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에서 나름 혁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비판하는 건 아니신 거죠? 그럼요. 혁신에 대한 과정을 가나, 그러나 계속 이제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낙마로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겠다던 이제 정홍원 총리가 글쎄요, 유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국가 대개조에 적절한 조치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예, 지금 의원님께서도 그 비슷한 논조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언급 좀 해주시죠. 국가 대개조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국가 대개조랑 무슨 국정 방향의 어떤 변화는 좀 매우 다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여러 국가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국가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고, 과연 정치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당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고쳐야 할 적폐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들이 정부를 믿고 군대 보냐고 묻고 있죠. 학부모들은 묻고 있어요. 공교육을 믿어도 되냐고. 서민들은 또 묻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성장의 혜택이 우리에게 언제 혜택으로 돌아오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국민들은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인지, 100% 대한민국 될 수 있는지, 국민의 행복 시대 올 수 있는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시대가 올 수 있는지, 경제민주화, 정치혁신 다 어디 갔냐고 분노의 목소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어떻게 됐냐? 정홍원 총리 유임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국민이 신뢰를 할까요?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누리당 여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혁신 지도부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목소리를 물을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지도부가 나와야지만이 국민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30초 나왔거든요.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가 왜 존재하고 정부가 왜 있습니까? 당이 왜 있습니까? 지금 목소리가 없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몇몇 소수의 그룹에 있어서 경제적 독점이 이루어지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며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부당하게 그리고 또 공정하지 못하게 대우받는 국민들 대변해달라고 국회의원 뽑고 또 정부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이 아픔들과 고통을 당과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외치고 부당한 어떤 잘못된 권한에 대해 싸울 수 있어야 되죠. 예. 저는 그런 정당 새누리당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 주시고 우리 당은 또 정부는 겸허하게 그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주 뼈를 깎던 혁신을 해내고 이번 전당대회 때 반드시 이대로 돼도 된다라는 기득권 세력과 싸워서 정말 국민 앞에 2012년 혁신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전진해 나가는 혁신 지도부 들어설 수 있겠고 국민께서 또 당원 동지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상민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